자, 이렇게 이제 상반기에 주요 기업에 어떤 식으로 시험을 봤는지를 좀 살펴봤고요. 이런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크게 바뀐 것은 일단 CJ, 그다음에 현대가 이 공채가 없어졌다는 점, 이 두 개가 약간 전체적으로 크게 바뀐 거였고요. 나머지 기업에서는 이제 원래 기업에서 나오던 유형대로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상반기에 대한 계략을 마치고 하반기에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이걸 좀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약간 이제 제가 잔소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에 대한 예의를 좀 갖추자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시험장 갈 때에는 최소한 무슨 과목을 보는지, 물론 이번 CJ 같은 경우는 해당하진 않습니다만, 그리고 거기선 필기구를 어떻게 쓰게 하는지, 그 다음에 자기 필기구를 쓸 수 있는지, 자기 손목시계를 쓸 수 있는지, 아니면은 뭐 시험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시험 내적인 거면 시험 외적인 거, 장소는 어딘지, 어떻게 가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토익 시험 보러 가듯이 그렇게 보러 가지 마세요. 토익 시험은 한 달에 한 번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좀, 물론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 다 압니다. 이번에 가장 좋은 시험을 봐야 되겠죠. 가장 좋은 점수를 얻어야 되겠죠. 근데 토익 같은 경우는 다음 달에도 있고 그 다음 달에도 있고 이렇게 약간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얘는 그렇지 않잖아요. 1년에 2번. 거기다가 아무나 볼 수 있는 거냐? 아니잖아요. 서류가 통과돼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자격을 갖춘 사람만 볼 수 있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최소한 그 전해, 그러니까 한 2, 3년 전까지의 후기를 쭉 살펴보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구나. 이렇게 변형되기도 했구나. 얘는 이렇게 시험이 진행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아가셔야 하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손해를 보지 않도록은 최소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전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지나가듯이 말씀드렸는데 어떤 감독관이 잘못 알고 들어와서 이제부터 시각적 사고에서는 펜을 쓰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펜을 쓰지 못한다고 하니까 되게 어렵게 시험 문제를 풀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해에는 시각적 사고에서 점수가 낮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영역은 되게 잘 본 것 같은데 이상하게 불합격하는 친구들이 좀 보였어요. 그런 분들이 좀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시각적 사고에서 약간 꽈락이 있었던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걸 가만히 살펴보니까 시각적 사고가 처음 들어온 해였기 때문에 약간 생소했다는 측면도 있었지만 시각적 사고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감독관 중에 그런 감독관이 있어서 그런 고사장에서 보신 분들은 되게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 고사장에서 단 한 명이라도 감독관한테 죄송하지만 한 번쯤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면 안 될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삼성에서는 지금까지 필기구를 못 쓰게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봤다면 그러면 그 고사장은 전부 다 그 피해를 보지 않지 않을 수, 그러니까 그 피해를 안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좀 해봐요. 이거는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까지 크게 무슨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주 소소한 거. 근데 소소하지만 시험장에서는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거. 샤프를 못 쓴대. 내 손목시계를 못 찬대. 물을 못 마신대. 쉬는 시간이 없대. 이런 것들은 좀 후기를 보면서 그전엔 이렇게 진행됐었구나라는 걸 알아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운전면허 공부하듯이 뭐 그냥 뭐 서류 합격하면 그때 가서 해도 돼. 아니면은 문제집 몇 번 풀어보면 돼. 네,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 그렇게 시험 보고도 합격하신 분들 많았습니다. 지금은 없냐? 지금도 있긴 합니다. 그렇게 시험 보고도 합격하시는 분들이. 근데 예전에 비해서 그런 분들은 많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미리미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들 언제부터 이 취업을 준비하면 안 늦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저희들이 이제 왜 학기 있잖아요. 이제 1학기, 2학기가 있잖아요. 대학 이제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졸업 예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6월 중순에 기말고사를 보고 방학에 들어가죠. 그다음에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12월 중순에 기말고사를 보고 방학에 들어가죠. 저희는 11월 그때쯤 되면 벌써 방학에 스케줄이 거의 꽉 찹니다. 웬만한 학교에서 저희 학교 특강 와주세요. 저희 학교 특강 와주세요. 이러면서 벌써 계획들을 짜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벌써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4월에 시험이 있다? 그러면 그 전해의 기말고사 전부터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걸 알고 방학 시작하자마자 이제 특강을 들어가고 그래서 뭐 12월 말, 1월 초 이렇게 특강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강하고 나서 하는 그런 강의들은 저희 입장에서도 거의 파이널 강의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제부터 이거를 연습해서 잘하세요. 이런 느낌보다는
이제는 거의 막판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쭉 훈련되어 온 것을 토대로 이렇게 문제를 연습해야 됩니다. 아주 많이 이제 기술적인 부분 이런 걸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기본기보다는. 그러니까 기본기는 벌써 그 전에 많이 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빠른 시간에, 그러니까 더 이른 시간부터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얼마나 준비하면 시험이 이제 성적이 상승하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늘어요. 이 인적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새로운 것이 보이고 새로운 문제풀이 방법이 보이고 알지 못했던 방법이 보이기도 하고 내 방법보다 편한 방법이 보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맞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맞췄는지, 제시문을 읽어 내려갈 때는 그냥 내가 읽는 방법이 좋은지, 띄엄띄엄 읽는 게 좋은지, 2번 읽는 게 좋은지 그런 것도 연습을 해보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습을 해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 대한 예의를 갖추자. 그래서 시험 공부에 대한 것도 그렇고 시험 외적인 것에 대한 것도 그렇고 시험 당일에 대한 것도 그렇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면 기본적으로 논리적 사고, 자료 해석력, 문제 해결력 이거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준비를 하셔야지 뭐 괜한 걸 외운다, 뭐 배경 지식을 많이 알아간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것에 너무 그렇게 올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제시문을 읽어 내려갈 때 아주 편하게 읽어 내려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긴 하지만 배경 지식을 안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그냥 바로 풀어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기 때문에 독해를 해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배경 지식에 너무 올인하기보다는 내가 모르는 어떤 영역이 나오더라도 편하게 읽어 내려갈 수 있도록의 독해 능력을 갖춘다던가. 그죠? 그다음에 새로 나오는 표를 봤을 때 이 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익힌다던가 자료 해석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어떤 퀴즈 문제가 나왔을 때도 조건을 정리하는 연습 이런 걸 하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겠구나. 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기술이 있구나라는 거를 좀 익혀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험이 아니라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공부하실 때 문제집을 보고 아 이렇게 생긴 문제구나 라고 하고 2단계에서 시험에 들어가면 그냥 경험이에요. 이거는 아 이런 문제구나.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이런 문제 나오면 대비해야지. 이거는 그냥 경험이죠. 그럼 시험장 가서 또 경험하고 나와요. 아, 난 시험 봤던 경험이야. 이렇게. 근데 유명한 얘기 있죠. 시험장은 경험하러 가는 데가 아니라 증명하러 가는 데예요. 내가 공부했던 내용을 증명하러 가는 데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학습이 충분히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학습을 해야지 경험을 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이런 문제구나가 전부가 아니라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게 좀 더 좋은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이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학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학습을 한 내용은 훈련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학습을 했으면 학습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어떤 문제를 푸는 또 다른 방법을 익힌다던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익힌다던가 아니면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빠르게 푸는 방법을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던가 이런 게 학습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저희가 가르쳐 드릴 때 혹은 여러분이 스터디에서 공부할 때 아니면 혼자 공부할 때 교재에서 볼 때 이럴 때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는 거를 한 번 익히는 거 이거는 아주 분명히 필요한 과정이죠. 근데 이게 한 번 익혀진다고 해서 이게 내가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거냐고요. 그 기술이라고 하는 건 내 몸에 습득이 되어야 되죠. 그죠? 하기 때문에 그 습득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많이만 해볼 것이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어. 이런 방법도 있어. 이런 약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사람과 같이 공부를 하면 좋죠. 물론 그게 학원일 수도 있고 스터디일 수도 있고 교재일 수도 있어요. 그냥 마냥 많이 풀어본다고 될 일이 아니라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훈련이라는 거고요. 그 훈련이 되면 이제 연습이 돼야죠. 여러분 박태환 선수 있죠. 수영 선수요. 수영 잘하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은 수영을 잘하지만 또 수영을 합니다. 왜요? 연습이 필요하니까요. 지금 내가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수영을 하죠. 그죠? 뭐 되게 유명한 이제 스포츠 스타들, 뭐 손흥민 선수, 뭐 그리고 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뭐 호날두 선수, 아주 지독한 연습벌레라고 하잖아요. 밥 조금 먹고 맨날 축구만 한다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 사람들이 축구를 못해서 축구 연습을 하나요? 아니죠. 잘하지만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연습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됐다. 그럼 이런 방향으로 내가 이런 방향으로 내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라는 시각이 보인다면 그러면 그것을 여러 문제에 적용해서 맞고 그러면서 아 이게 이렇게 해서 되는 거구나라는 걸 느끼시고 그래야 이게 여러분 것이 진정으로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여러분들께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이제 잔소리 같은 생각이었는데요. 물론 하반기에 여러분들께서 각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나오겠는가 그것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아니었지만 전반적으로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라는 내용을 좀 담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상반기에 이번 2019년도 상반기에 어떤 이제 경향이 있었는지에 관한 내용과 이번 하반기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힘든 거 압니다. 그런데 이거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는 끝내야 하는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좋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 오래 만나서 좋을 거 없어요. 빨리 만나서 최대한 빨리 많은 걸 습득하고 많은 걸 연습해서 이 책을 여러분께 갖고 계신 책을 기분 좋게 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사원증 차고 돌아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도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